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시다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원의 새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가유 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감에 첫 데뷔를 했어요.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방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국방위가 그 당대표나 뭐 이렇게 그 당대표 등 좀 이렇게 고위 그 지도부가 많이 가는데 이유는 다 산자부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알짜, 그 백이. 알짜, 예, 국토부. 노른자의 상임위 예, 관련. 국토부, 산자부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니까 초선이나 재선이나 다 그쪽에 보내고 예. 이제 외교, 외통이나 국방위 같은 예, 그렇죠. 경우는 되게 뭐 이렇게 상원처럼 느껴지고. 중진, 예, 예. 뭐 대표급들이 이렇게 그렇죠. 가죠. 예, 예. 그런데 어제 이종섭 국방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첫 조우를 하고 일전을 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방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그 안에 뉘앙스를 보면 네. 대통령실 이전을 막았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러지 못했으므로 가로 닫고 자식에게 부끄러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자, 대통령실 이전은 국방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뭐 다 한 것도 아니고 네. 물론 국방부의 이전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실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자식한테 부끄러울 이유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연관성이.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은 지금 뭐냐면 각각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여러 군데에 다 이렇게 그 여러 상임위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 부처에 각각 심어놔서 이 국민들이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한 몇백억을 지금 더 추가로 쓰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약 1조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식의 뻥튀기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위에서도 이재명이 지금 이 이전과 관련된 언급을 함으로써 전체 촉발을 시키는 그런 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네. 그 비용이 1조 원이라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돈 같으면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1조 원이라는 그런 예산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지금 정부라든가 예. 어디에서 추계를 한 게 있습니까? 아유, 연구기관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근데 않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뭐 추가하고 해서 합친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처음에 드는 비용이 400억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496억이었죠. 거기에 이제 500억에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드는 예산이 300억에 그걸 유지하는 비용까지 뭐 포함을 해서 뭐 다 계산을 해서 1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청와대는 그럼 유지 비용 안 들어가나요? 아니 1조라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그건 없죠. 전에 뭐 합참을 이전한다든가 뭐 또 그 수방사 자리로 네네. 그럴 경우 뭐 한 2천억 뭐 이렇게 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달리
원래부터 수방사를 이전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그걸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전에도 그 서영교 최고위원이 장병들의 무슨 팬티 예산 이런 거 감추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폭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사실로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맞장구를 쳤다가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되돌리지도 않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당 대표 정도면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1조가 들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1조 들었는데 그거 방위비 예산으로 쓰면 되느냐. 이게 전형적인 프레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나마 저격수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죠.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혀 그 맥락이 없고 또 근거가 없는 발언을 하고 치고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북 뭐 방위 안보 군 전략의 가장 핵심이 삼축 체제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깡통 안보라고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종석 국방장관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뭐 깡통 안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자극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되게 초선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초재선 의원들 자기를 좀 과시하려니까 뭐 좀 조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당 대표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요? 그리고 사실 이정석 국방장관도 대답을 했지만 진짜 이거 안 해야 될 거는 안보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지도 않은 것들로 이 공격을 하는 건 사실 국방위가 왜 당대표나 가냐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보내는 겁니다. 외통이나 국방은 외교와 국방은 중진급 이상이 정말 사실을 갖고 조언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러라고 사실 중진들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초선 못지않게 그걸 뭐 이렇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흔들면 당대표가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역시 이재명은 초선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중진들이 국방에 있을 때 보면은 참 질의를 해도 야 누가 봐도 야 경륜이 묻어나는구나. 그렇죠. 진짜 국가안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 국방부라든가 관련 이 국가안보기관에서 뭐가 지금 제대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애리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방부로서도 경각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국민들이 보더라도, 제대로 국회의원이 밥값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막 금배지를 달고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튀겠다. 되게 초선 의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초선이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데뷔전을 치른 거 보면은 조금 역시 초선답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이재명의 발언의 가장 심각한 발언이 이겁니다. 그 맞대결로 긴장 수위를 높이면 위기가 심화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왜 제가 심각하게 여기냐면 북한이 지금 뭐 이틀에 한 번씩 거의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남남 갈등이에요. 남남 갈등. 즉 이렇게 쏘므로써 이런 이재명 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뭐냐면 야 저쪽에서 지금 때려대는데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안 돼. 그럼 위기가 더 될 거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뺨을 때리는데 더 이 뺨이 아니라 더 폭력을 당할까 봐 우리가 거기에 맞서면 안 돼. 뭐 잘한다 해줘야 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 도발의 강도가 심해지는데도 저쪽 심기를 건드리면 더 도발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기조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이 표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우리가 지금 상대해주면 안 돼. 맞서지 마.
그러면 더 심해질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국가 안보를 흔드는 가장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줘라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 지금 북한이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4,500km를 아주 이번에는 실사격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전에는 직선으로 해서 고도를 그렇죠. 거리를 조절을 많이 했다면. 나가지 않도록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괌까지 칠 수 있는 거리를 날린 데다가 이제 곧 ICBM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7차 핵실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SLBM도 곧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험 발사를 넘어서 이제 실 사격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지금 그렇죠. 그 개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일본 같은 데는 어제 북한이 IRBM 그 쏘면서 일본 상공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대피까지 오고 홋카이도 난리가 났죠. 예, 홋카이도에서 대피도 오고 철도가 멈추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SNS에다 쓴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군사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북한의 도발에 맞대결을 벌이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위기를 심화시킨다. 네. 그럼 맞대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북과 관련해서 늘 갈팡질팡하면서도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시비를 거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추가 사드 배치,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윤 후보 쪽에 이 후보가 대선 경선 당시에 한 말이 뭐냐면 북한이 미쳤다고 고각 발사를 하냐, 그러니까 미사일을 고각도로 하냐. 그렇죠. 그게 이 사드가 고각을 했을 때 내려올 때 종말 단계에서 뭐 못 맞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패트리어트 3라든지 이런 걸로 저게 안 되거든요. 요격이 그렇죠. 안 되거든요. 고각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접적으로 북한이 미쳤다고 미사일을 고각도로 쏘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날 바로 고각으로 쐈어요. 그날. 그래서 사실 그게 자 7시 52분 2022년 2월 27일 날 벌어진 일인데 7시 52분에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을 고각도로 쐈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에 대한 인식이 정말 불안한 사람이다. 라는 걸 그때도 입증을 했죠. 뭐 안보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뭐 부족한 것이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평화도 지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14 남북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뭐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만 돌아가면 뭐합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은 핵 개발 안 한다. 그 개발 의지가 없고 폐기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더라. 뭐 자손들한테 또 핵 위협 그런 거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서훈이라든가 정우용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했고 미국 트럼프에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만 네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기간을 활용해 갖고 북한은 핵을 고도화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탄도미사일 계속 쏘고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특히 북한이 맞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로널드 레이건함 네. 핵잠수함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1월 22일 날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9.19 군사합의 전엔 33건이나 사실 이 충돌이 있었는데,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 한 건밖에 더 있느냐. 초소 발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건입니까? 저는 이 사람이 뭘로 지금 그 9.19 군사 합의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니 수백억에 달하는 우리나라 자산인 이 개성에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리고 금강산 그 현대 아산에서 개발하는 것도 다 접수해 버렸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부셔버리고. 이것들이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면 실제로 군사 합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도발한 것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이 안보관은 진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윤석열 안보관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북한의 그런 무력 대응에 대해서 우리는 조용히 문재인 정권처럼 김정은 눈치나 보고 우리 뭐 경제적 지원 많이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애걸 복걸을 하라는 것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나마 제가 일관되게 무슨 생각이라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비판하면 되잖아요. 아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갈팡질팡이다. 대선 때 이재명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할 말하겠다. 네. 할 말도 하겠다. 문재인과는 왜냐면 그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막 떨어지니까 그때 막 이 보수 중도 쪽에 그 구애를 하려고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뭐 기본소득 다 철회하고 뭐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뭐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그때는 지지율 때문에 한 말이고 지금은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 동맹이 복원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지금 재개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의 안보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국방위에 있으니까 국방위원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임위에 가도 사실 불안한데 국방이니까 더 불안합니다. 네.